충격. 48년 전 예언이 현실로. 일본 침몰, 대한민국 초강대국 부상. 여러분,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예언가들의 일본 침몰 예언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일본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찬란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흥분되는 소식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예일대 철학과 최연소 종신 교수이신 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18년간 동양 철학과 예언을 연구해 오신 앵 교수님께서 일본 침몰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예언들의 놀라운 적중률을 분석하며 일본의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타노스님, 노스트라다무스까지 세계 최고의 예언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일본은 침몰하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놀랍게도 이 예언들이 하나 둘씩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잦은 지진, 경제 침체,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까지.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K-팝과 K-드라마로 세계를 정복하고 반도체, 조선 기술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앵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랍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불굴의 의지가 하늘의 뜻과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후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본격적인 사연 전달에 앞서 1초 만에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 철학과에서 18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 앵 교수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를 마치고 예일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이후에 중국 북경대와 일본 동경대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지난 2004년부터 예일대학교 철학과에서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동양 철학 사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많은 세계적인 예언가들의 예언에 대해서도 재미를 느껴 이에 대해서 20년 넘게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연달아 지진과 태풍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확률을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며 최악의 경우 사망자 수가 90만 명에 달할 수 있고 경제적 피해는 220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운명에 대한 예언들이 최근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지구적 변화와 대재앙의 서막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오늘은 여러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일본의 붕괴와 침몰을 예언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저명한 불교 지도자이자 예언가였던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일본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20세기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학승이자 선사로 그의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1913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타너 스님의 속명은 김영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을 인정받았으며 16세에 출가하여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스님의 학문적 업적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는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 역학 등 동양 사상 전반에 걸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엄경에 대한 그의 해석과 번역 작업은 한국 불교학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5년 타너 스님은 20년에 걸친 대작업 끝에 화엄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한국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유명한 예언들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스님은 또한 선불교의 대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깊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 능력은 그의 명성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 발전, 소련의 붕괴,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의 패배 등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다른 예언들, 특히 일본 침몰에 대한 예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가 결국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983년 타너 스님은 70세의 나이로 입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나의 육신은 불살라 강물에 뿌리고 재산은 모두 불교 포교와 인재양성에 썰하였다고 합니다. 타너 스님의 삶과 가르침은 한국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학문적 업적, 수행의 깊이, 그리고 예언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연구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여러 예언 중에서도 일본의 침몰에 대한 예언은 특히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1975년 여름 타너 스님이 화엄경의 대역사를 마쳤을 때 그는 소련이 붕괴할 것이고 한국은 국운이 왕성해질 것이며 언젠가 일본 열도가 침몰할 것이라고 세 가지 중요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소련은 1991년에 해체되었고 한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너 스님의 예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남은 예언인 일본 열도의 침몰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일본의 침몰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구의 자전축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면서 일본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불어 이 현상이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님의 예언은 일본의 지질학적 특성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일본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지각 변동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과도 유사한 점이 있어 더욱 관심을 받았습니다. 두 예언가 모두 일본의 침몰을 언급했으며 이를 전 지구적 변화의 일부로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 예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타너 스님은 일본의 선조들이 지은 죄로 인해 그 후손들이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들로 인해 큰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 국토의 상당 부분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과 맞물려 일본 사회에 깊은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한 일본 불교학자는 타너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 예측이 아닌 우리의 과거사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를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한 천벌로 여기고 있어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과 최근 발생한 일련의 지진들로 인해 일본 전역이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생필품과 비상용품을 사재기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츠키 요라는 일본의 만화가이자 예언가의 예언이 있습니다. 타츠키 요의 예언 이야기는 일본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흥미로운 현대의 신화와도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 젊은 일본인 만화가가 인도 여행 중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타츠키요. 꿈에서 그는 마치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타츠키는 깨어난 후에도 그 이미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본 미래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타츠키는 이를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2011년 3월 대재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되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2011년 3월 11일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타츠키의 만화책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예언 능력에 놀라워했고 중국에서는 이 책이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타츠키는 하룻밤 사이에 일본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21년 초여름 일본의 한 조용한 서점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타츠키 요의 새 책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 출간된 것입니다. 이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해 유명해진 타츠키의 새 책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전보다 더욱 충격적인 예언을 하는데
책을 펼친 독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2025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타츠키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날짜까지 정확했습니다. 2025년 7월 필리핀 중앙해저에서 거대한 분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대규모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마치 구글 어스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타츠키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필리핀 중앙해저에서 거대한 분화가 일어나고 그 충격으로 엄청난 파도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쓰나미는 2011년 때보다 3배나 더 클 것이며 대만, 홍콩, 필리핀이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광경을 그는 꿈속에서 구글 어스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순식간에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또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츠키 요의 예언으로 가득 찼고 재난 대비 용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요의 예언에 대해 일부는 그의 말을 믿고 두려워했으나 또 다른 이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며 일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대규모 재난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동시에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언을 맹신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평양 연안의 지진 위험은 실제합니다.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요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의 이전 예언은 적중했기 때문이었죠. 한편 타츠키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인터뷰를 거부했고 오직 그의 그림을 통해서만 말했습니다. 그의 만화 속 2025년 7월의 아시아는 거대한 파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사람들은 점점 2025년 7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사를 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산 위로 대피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예언을 부인했지만 동시에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타츠키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저 한 예술가의 상상에 불과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예언이 우리에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츠키 요의 꿈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저 꿈으로 끝날지를 그 답은 시간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2세기 독일의 수녀였던 힐데가르트 폰 빙겐, 현대의 예언가 폴리나 피비, 19세기 미국의 영매, 앤드류 잭슨 데이비스 등 다른 예언가들도 비슷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특히 이들의 예언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놀라운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2세기 독일의 수녀였던 힐데가르트 폰 빙겐은 그녀의 저서와 서신에서 지구의 대격변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전 세계가 지진과 자연재해의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힐데가르트는 이러한 대재앙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이 격변기를 통해 인류는 큰 변화를 겪게 되며 이는 영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예언가로 알려진 폴리나 피비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전 세계를 강타할 대규모 지진과 자연재해를 예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일본에서 발생할 거대한 지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으로 두 예언가의 말이 서로 부합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피비는 이러한 재난이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세계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영매였던 앤드류 잭슨 데이비스 역시 일본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일어날 대규모 지각 변동이 단순히 일본 한 나라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뒤흔들 사건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이 대재앙이 지구 자전축의 변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케이시의 폴 시프트 이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지각 변동은 지구의 물리적 지형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근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들 예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일본에서 시작되는 대재앙이 전 세계적인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지역적 재해를 넘어 지구 전체의 지형을 바꾸고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는 환경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변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지질학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질학적 자료와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침몰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안정적인 부분에 위치해 있어 일본이나 다른 지진 다발 지역에 비해 지각 활동이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록 한국이 직접적인 침몰의 위험은 낮더라도 주변 국가들의 대규모 재난은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냉철하게 판단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예언가들의 경고는 우리에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난 대비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인류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예일대학교의 N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N 교수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 침몰에 대한 세계적인 예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의 몰락이 예언되고 있다니 이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에드가 케이시, 타너스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일본의 침몰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오만방자한 행동에 대한 하늘의 응징이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은 일본의 문화를 전수해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를 탄압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소중한 독도까지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의 찬란한 문화마저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말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들이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를 보십시오. 방사능 오염을 축소하고 먹어서 응원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구호를 외치며 자국민의 안전을 무시했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안전하다는 거짓 선전을 일삼았죠. 이런 부도덕한 행태가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삼성, LG 등 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우리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팝과 K-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고 BTS, 블랙핑크 같은 우리의 아이돌들은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우리의 영화와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우리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근면성실한 국민성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고 있죠. 우리의 의료기술과 방역 시스템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은 전 세계가 극찬하는 경제 발전의 모범 사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재앙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과 단결력으로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침몰한다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의 조선 기술로 방주를 만들어 그들을 구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역사 왜곡을 사과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한다면 말이죠. 자, 이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국격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은 우리의 지도력을 구하러 올 것입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며 감격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과 격려의 말씀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와 함께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감동은 여러분의 사연과 마음을 가득 담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사오니 제보해주시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도 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감동 구독자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감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